숨막히는 인파, 눅눅한 겨울 외투에서 풍기는 퀵 위한 냄새와 사람들의 날숨이 뒤새 옥겨 만들어낸 불쾌한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쇳소리를 내며 어둠을 가르는 이하철의 비명의로 윤서은은 머리 위를 떠다니는 날 아비아 숫자들의 아지랑이에 질식할 것만 같았다. 내는 저까지 니사오니 낸일러 삼비시. 그것들은 죽음의 남은 시간을 시시각각 알리는 잔인한 타이머였디. 아따 삶의 유예 기간. 그녀에게만 보이는 지독한 현실이었다. 그때였다. 엄마의 손을 잡고 해말 끊는 아이가 그녀 의잿빛 시야에 들어왔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는 딸기 마사타 앵기 들려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 위로 너무나도 선명한 핏빛 이 숫자 3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사흘, 단사흘. 서은은 저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내 운비명을 삼켰다. 목구멍으로 역류하는 신물과 함께 그녀는 아이에게서 황급히 시선에 울돌렸다. 신이시여, 차라리 제 눈을 가져가세요. 잊어줄을 거두어 가세요. 심장이 얼음 조각에 찔린 듯 차갑게 애저며왔다. 이번 역은 시청역입니다. 기계 음이 울리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파도처럼 밀려드느니 엠페 휩쓸려 허겁지겁 밖을 옷 뛰쳐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 제야 그녀의 이패를 채웠다. 하지만 자유는 잠시뿐. 그녀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대 우리머리 위로 죽음의 숫자는 낙인처럼 찍혀 있었다. 이 도시는 거대한 시한 부공동체에 없고 그녀는 그 종말을 홀로 목격해야 하는 저주받은 관찰자였다. 이것은 그녀의 감옥이었다. 서은의 피난처는 국립중앙도세 5관의 고서적 자료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 안보권실이었다. 살아있는 것들의 용의와 소음이 다 이체 이앉는 성역. 이곳의 공기는 수백 년 된 종이요 아마르닝크, 그리고 낡은 가죽의 냄새로 가득 쌓여 있었다. 그녀는 고서적 보관가였다. 죽어가는 책들에게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사람. 살아있는 인간과의 접촉을 뿅적으로 회피하는 그녀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직업은 없었다. 얇은 라텍스 장갑을 낀 은녀의 이송일이 바스라지기 직전의 책장에 울섬세하게 어루만졌다. 핀셋으로 좀먹은 부분을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특수 제작된 한지로 상처를 메워왔다. 그녀는 이 책들이 겪어왔을 500년의 시간을 상상했다. 수많은 송일과 눈길, 그 안에 담겼을 이야기들을 책들은 말이 없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수명 숫자가 덧다니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존재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묵묵히 품고 있을 뿐이었다. 안전했다. 일이 끝나고 돌아온 그녀의 아파트는 마치 흑백 사진 속의 한 장면 같았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 마니유련지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색채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벽에는 그림 한 점, 창개는 화분 하나 없었다.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그녀에게 잠재적인 위협이자 고통의 근원이었다. 그녀의 공간은 살아있는 것들의 부재로 완성되었다. 정막,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유일한 방어막이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잠들기 전 수장고에서 특별히 허락받아가지 어운 고서를 펼쳐 그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바닐라 향 같기도 하고 마른 흙 냄새 같기도 한 시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고아득한 향기. 그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면 잠시나마 머리 위를 떠다 니는 숫자들의 환영을 잊을 수 있었다. 죽은 자들의 연어 속에서 그녀는 잠시 동안의 평화를 얻었다. 저주는 수백 년 전 그녀의 어느 조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어둠의 존재와 맺었던 끔찍한 계약. 생명을 보는 눈을 얻는 데 사랑하는 이 생명을 좀 먹는다는 데가 그저 주는 핏줄을 타고 끈질기게 이어져 내려와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윤서은이 아는 존재를 올가매고 있었다. 타인의 맨살에 피부가 닿으면 그들이 남은 수명이 선명한 숫자로 보인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감정적 유대가 깊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녀는 상대의 시간을 흡수하는 흡혈귀가 되어버린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는 더 빨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될 터였다. 그녀는 누군가를 사랑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존재였다.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다. 아주 어릴 적 길에서 다친 작은 새 한 마리를 주워 왔던 날 그녀는 새에게 새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온 마음을 다 해돌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 안에서 새는 안심 안 듣잠이 들었다. 새의 작은 머리 위로 7이 일하는 숫자가 보였다.
그녀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네 운지 몰랐다. 그저 새를 사랑했다. 다음 날 아침 새는 그녀의 송일 안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사랑이 작은 생명의식 하늘 하룻밤 만에 모두 앗아간 것이었다. 유난히 뼈를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서은은 무언가에 홀린 듯 덕수궁 돌담길을 걷고 있었다. 회색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엘에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세웠고 앙상 한 나뭇가지들은 허공을 양해 뻗은 해골의 손가락 같았다.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외투 속에 머무 룽크린 체종종 걸음으로 그니 얼을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머리 위로 각기 다른 숫자들이 여망하게 떠다녔다. 뽀드득 뽀드득 얇게 얼어붙은 길 위로 그녀의 발 오리만이 선명하 걸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 소리만이 귓가를 채우는 것 같았다. 왜 이곳에 왔을까? 평소라면 사람들로 붐비는 곳은 피했을 텐데. 하지만 오늘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니 그녀를 이곳으로 이끄는 듯한이 묘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때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한 남자와의 어깨가 강하게 부딪혔다. 남자는 하늘이라도 보고 있었는지 부딪히는 순간까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아스! 짧은 탄성과 함께 그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캔버스가 위태롭게 기울었다. 순백의 눈밭 같던 그 캔버스가 더러운 길바닥으로 떨어지려는 찰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조심.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남자의 팔을 붙잡았다. 늙히고 다니던 장갑을 오늘따라 아파트에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까에다 릉엇은 그녀의 맨 손바닥이 그의 두툼한 코 트소매를 지나 그 안의 단단하고 뜨 거운 팔뚝에다 흔직후였다. 찰나 던던 세상이 정지했다. 스쳐 지나가던 행인들의 움직임 이느린 필름처럼 번지고 바람 소리가 멎었다. 오직 그녀의 손바닥과 그의 팔이 맛 아흔 지점에서부터 시작된 강력 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다.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강제로 깨어나는 듯한 충격. 서은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차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머리 위 그곳에 숫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평생 보아왔던 애니미하고 불안정한 다른 숫자들 L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마치 이잿빛 세상에 홀로 피해 온한 동백처럼 선명하고 도잔인할 정도로 강렬한 붉은색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무웅곤먼 1년 정확히 365일. 영원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인 게 우숫자가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리고 그 순간 수색이 동한 돌처럼 굳어단 한 번 도제멋대로 뛴 적 없던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다. 쿵, 쿵, 러쿵. 귓게제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것은 죽음을 목격했을 때의 익숙한 공포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지독하고도 낯선, 그래서 더욱더 끔찍한 감정 의격동이었다. 손바닥에서 시작된 열기가 혈과 늘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갔다. 남자의 천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얼어붙었디 언서 은자 신의 피가 비명을 지름 여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315. 숫자는 그의 머리 위에서 조롱하듯 춤을 췄다. 죽음을 예고하는 붉은 낙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은의 눈에는 잿빛에 안개 떨어진 핏방울처럼 끔찍하게도 아름다웠다. 이 남자에게서 떨어져야 한다. 저주받으니 손을 떼어내야 한다. 머리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문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으로 붙잡은 부표처럼 그의 팔을 놓을 수가 없었다.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가 고요를 깼다. 겨울호수처럼 깊고 나직했지만 이상하게 따스한 울림. 그 목소리에 마법이 풀린 듯 서은은 화들짝 놀라며 그를 밀치듯 손을 떼어냈다. 맨사래와 닿는 겨울 공기가 채찌 기처럼 아팠다. 그녀는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섬 여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남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잘 마른 낙엽 같은 짙은 갈색 눈동자. 그 안에 담긴 순수한 걱정이 비수가 외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남자가 걱정스럽게 한 발짝 다가오려 하자 서은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더 이상 다가오지마. 목구멍까지 차오른 비명이 터제 오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그의 얼굴이 아닌 여전히 그 위에서 불타는 숫자 36세 꼬움 애고정되어 있었다. 1년 후 당신은 죽어. 그리고 어쩌면 그 원인은 내가 될지도 몰라. 끔찍한 상상인 외리를 스치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은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그 붉은 숫자로부터 필사적으로도 망치기 시작했다. 덕수궁돌 담길 의 회색 빛풍기 엉이 눈앞에서 속절없이 뭉개졌다.
귓가를 때리는 것은 제 거친 수, M소리와 차가운 돌 바닥을 박차는 절, 박한 운동화 소리뿐이었다. 폐부가 찢어질듯이 링겨울 공기 가파고 들었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그녀의 손끝에 낙인처럼 새겨진 낯선 온기였다. 지워야 해, 잊어야 해. 그 남자의 따뜻했던 파리 감촉과 함께 머릿속을 불태우는 자니 N 한 붉은 숫자 365를. 하지만 발버둥칠수록 감각은 더욱 선명하게 그녀를 올감했디. 아, 이건 공포야. 저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에 대하 N 단견한 두려움일 뿐이야. 서은은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속삭였다. 그러나 심장은 주인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수백 년간 죽은 듯 멈춰 있대 온 심장이 공포가 아닌 이름 모를 감정에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다. 잿빛 세상에 떨어진 동백꽃 안송이 같았던 그 붉은 숫자. 그것은 명백한 죽음의 예고잇. 아, 지독한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여러부 튼 삶에 처음으로 던져 진뜨거 운생명이 되었지. 만약 사랑에 닿는데 가가 죽음이라면 그 사랑은 시작조차 되지 말았어야 했다. 서은은 스스로에게 수천 번 되뇌에 웃던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하지만 운명은 가장 단단한 겨 엘심을 비웃듯 예고 없이 그녀의 흑백 세상에 뛰어들었다. 차민준. 그 남자는 국립중앙박물관고 문서실 앞에서 비에 젖은 채 그녀를 울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째 끈질기게 그녀 의동선에 나타났다. 처음엔 스토커라고 생각했다. 경찰에 신고하려던 찰나 그는 자신이 화가라고 소개하며 흠뻑 젖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유리진열 장 너머 낡은 책을 대 우려다보는 서은의 옆모습이 수십 가지 표정으로 담겨 있었다. 서은 씨의 눈을 보면 아주 깊은 우물이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젖은 흙 냄새채 우렁차분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싶어요. 제발 모델이 되어주세요. 서은은 경멸이 섞인 눈으로 을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엘비 빨아들이는 심연이었다. 남자는 자신의 머리 위로 선명하 갯떠오른 숫자를 보지 못했다. 3.159 그에게 남은 날들이었다. 관심 없어요. 그녀는 얼음처럼 내뱉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있었다. 비를 맞으며 때로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는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근 열을 그리었다. 그의 존재는 서은의 견고한 일상계 생긴 균열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흘깃거렸고 서은을 보며 수군거렸다. 결국 참다 못한 서은이 그에게 폭바 엘하드 소리 쳤을 때 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럼 딱 한 번만 제 작업실에 와주세요. 당신이 와에 거절하는지 당신의 세계를 봐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논리에 홀린 듯 서은은 연남동이 낡은 빌라옥트 앞에 있는 그의 화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매캐한 유화물감과 터펜티뉴나에 엠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무채색 아파트와는 정바 엔데의 세상이었다. 사방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캔버스에 우가 쌓여 있었고 벽과 바닥은 온통 물 감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혼돈 속의 질서, 죽음 대신 생명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서은은 이이하게도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다. 민주는 말 없이 커피를 내왔다. 뜨거운 머그잔을 맨손으로 잡으 애를 수 없었던 서은은 주머니 속잔 깝을 꺼내려 했다. 그 순간 그가 냅킨으로 잔을 두껍게 감싸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의 사소한 배려가 심장에 박힌가 시처럼 아팠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고 노란 빛이 먼지를 머금은고 기속을 부유하며 춤을 추었다. 서은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공간에서 위협이 아닌 안독암을 느끼고 있었다.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그날 이후 민주능은 열을 그림의 모델로 사 앱는데 신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다. 첫 데이트 아닌 데이트 장소는 망워 N시장이었다. 시끄러운 호객 소리,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 사람들의 활기찬 웃음소리. 서은은 마치 다른 행성계 불시차 카니방인 같았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손목을 쫓 임스럽게 옷이로 붙잡고 인파를 헤쳐나갔다. 그의 손이 다 흐놓기 시불에 댄 듯 뜨겁게 느껴졌다. 분식집 가판대 앞에 나란히 서서 떠 그 볶기와 튀김을 먹었다. 민주는 매운 소스에 입술이 벌개진 차 AI처럼 웃었다. 서은은 태어나 처음 맛보는 자극적인 단맛과 마음맛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녀 가서툰 젓가락질로 튀김을 애래 몇 번이나 놓치자 웃으며 지켜보던 민준이 불쑥 손을 뻗었다. 이렇게요.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등을 완전히 감쌌다. 맨살과 맨살이 맞닿는 순간이었다.
악! 서은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비우리쳤다. 떡볶이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짐 여요란한 소리를 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그녀에겐 보이지 않았다. 오직 민준의 머리 위 그 붉은 숫자만이 망막을 태울 듯 시선명했다. 3세 늑발이니 도어스. 그것은 잔인한 조롱처럼 깜삐 아기더니 이내 348로 바뀌어 있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찰나의 용이, 한순간의 웃음. 그 행복에 가는 그의 생면 기틀이었다. 죽음, 행복에 가는 죽음이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뒤에서 그녀를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를 내면 한채 미친 듯이 달리었다. 그날 밤 그녀는 휴대폰 번호를 바꿔 스코다 흠날 직장에 는무기 한 병 가를 냈다. 다시 완벽한 고립. 그러나 이전의 편고는 없었다. 그녀의 흑백 세상에는 이미 돌이키 애를 수 없는 색의 얼룩이 묻어버렸댔다. 그의 손이 남긴 옹이와 사라져버린 그의 수명이 트리밤 아다 그녀를 괴롭혔다. 며칠이 지났을까.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로 익숙 암목소리가 들려왔다. 차민준이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어떻게 이곳을. 그녀는 숨을 죽인 채문에 기댔다. 그는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그녀가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아는 듯이 말했다. 서은 씨 도망가지 말아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으니까. 대답 없는 그녀에게 그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문 틈으로 무언가 쓱 밀어넣어 에치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은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웠다. 두꺼운 스케치북 종이었다. 그 위에는 잿빛 연필선으로 그리 어진 자신의 얼굴이 있었다. 텅 비고 공허했던 자신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림 속의 서은은 자신도 몰랐던 표정으로 희미하 개미소 짓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진 잿빛 그림 속에서 오직 그 미소만이 찬란한 색을 품고 있는 듯했다. 툭! 뜨거운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에 오적 어문 잉크처럼 번져나갔다. 결국 그녀는 그에게 연락했다. 그를 만난 곳은 차 가운 강바람이 부는 한강 다리 위였다. 멀리서 걸어오는 그의 머리 위로 380이라는 숫자가 보였다. 그녀를 찾아 헤맨 시간, 그녀를 걱정한 마음이 그 의사의 운명을 얼마나 갉아먹었는지 숫자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다. 서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나한테 닿으면, 나를 사랑하면 당신은 죽어요. 당신 수명, 내가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요.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온 진실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제발 도망가라고, 나를 떠나라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저주라고. 민주는 모든 것을 들은 후에도 그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나경 학대신기, 푸념민과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다. 서은은 그 선을 하고도 부드러운가 애촉에 숨을 멈췄다. 그의 숫자가 또다시 줄어들까봐 두려웠지만 몸을 피할 수가 없었다. 괜찮아 서은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너와 함께라면 하루를 살아도 영원일 테니까. 그의 말은 주문처럼 차가운 밤 공기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서은은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운명을 이미 알고차 자온 존재라는 것을, 그에게서도 망치는 것은 자신의 운명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도피를 바로 그 순간 멈추었다.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연인도 친구도 아닌 차에 위태로운 시간을 함께 쌓아갔다. 민준의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었지만 서은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다채로 운색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밤마다 알 수 없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다. 꿈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아니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되어 타오르는 궁궐을 헤매고 있었다. 귓게는 수많은 비명과 함께 애절한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았듯 부디. 다음 생에서는, 그리고 항상 꿈의 마지막에는 붉은 동백꽃이 흩날리는 가운 대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동백꽃의 맹세. 그녀는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잠에서 깨어났다. 가슴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에 안슬픔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리 어왔다. 이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잊혔던 과거의 기억이 저주의 근원이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동백꽃의 맹세. 그 단어가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꿈은 더 이상 잠의 영역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은의 낮을 잠식했고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민준의 화실에서 맡았던 유화물 암냄새가 코끝에 맴돌 때조차 꿈속을 타는 냄새가 겹쳐왔다. 그가 끓여주는 커피의 따스함이 손끝에 닿을 때조차 꿈속에서 느꼈던 섬뜩한 한기 가득 고를 타고 흘렀다. 민준의 남은 숫자가 365에서 35588로 다시 355로 줄어드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 오보는 동안 서은은 깨달았다. 이저주의 뿌리를 파헤치지 않으면 그녀는 영원히 이잿빛 세상에 갇혀 한 남자의 죽음을 방관한 은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엘실마리는 오직 끝단어뿐이었다. 동백꽃의 맹세. 그녀는 며칠 동안 낡은 노트 욱을 붙들고 인터넷의 바다를 헤맸지만 나오는 것은 동백꽃의 꽃말인 아시시한 전설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꿈속 여인의 비단옷과 불타덩이와 지붕이 떠올랐다. 이것은 현대의 기록이 아닐지도 모르엔다. 훨씬 더 오래되고 잊힌 이야기. 그녀의 발걸음은 홀린 듯 인삿 온그로 향했다. 주말의 인사동은 외국인 관광객 과 활기찬 젊은이들로 북적이 웃지만 서은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흑백 영화처럼 보였다. 오직 그녀의 세상만 이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녀는 북과 벼루를 파는 가게들을 지나 퀴퀴한 종이 냄새 와묵향이 뒤새 옥겨 흘러나오는 좁은 골목으로 늘어섰다. 망원당, 완전탕. 간판이 날 큰 글씨가 세월이 무게를 을말해주고 있었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책들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냄새가 배부 깊숙이 스며 을었다. 백열등 불빛 아래 책들은 거대한 무덤처럼 싹 여있었다. 서점 주인인 듯한 노인이도 포기한 게 옥 너머로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이내 자신의 책 속으로 시선을 돌려왔다. 이곳이라면 잊힌 역사의 파편이라도 찾을 수 있어 울 것 같았다. 혹시 동백꽃의 맹세 라는 책이 나기로 게대해하시나요? 서은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애처롭게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 이름의 책은 없소.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돌아가야 하나? 모든 것이 그저 악몽일 뿐이라고 지부해야 하나? 그녀 가무거운 발걸음을 돌리려 오던 순간 노인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그녀를 붙잡았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실리냐사. 예시는 하나 있지. 노인이 가리킨 곳은 서점과 장안 쪽 빛도 잘 들지 않는 구석이었다. 그는 먼지 쌓인 책더미 속에 서서 NBA당만 한 크기의 낡은 책 한 권 늘 꺼내들었다. 표지는 거의 달해 없어졌고 종이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책의 제목은 은주야담, 인주예탄. 조선 중기의 은주라 불렸던지에 오극이 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했다. 서은은 마른 침을 삼킴 여책잔 글 넘겼다. 한지에 쓰인 흘림체 한자들이 눈에 자 엘 들어오지 않았다. 몇 장을 넘겼을까? 그녀의 손가락이 우뚝 멈췄다. 혈맹동백 셰멍동보 피로 맺은 동백 음행새. 심장 이발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옷 같았다.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그녀 있고 애무과 닮아 있었다. 먼 옛날 불사의 저주를 받은 한 여인이 있었으다. 그녀는 사랑하는 모든 것을이 LH고 영겁의 시간을 홀로 떠돌았으다. 그녀의 슬픔이 너무 깊어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울었다. 그때 항아문이 나타나 그녀를 가엾이어 겹피로써 맹세했다. 우리 이 피와 살로 당신의 저주를 거두리라. 대를 이어 당신의 영혼이 안식을 않는 날까지 우리는 당신의 거미자 방패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똥바 애꽃에 비유했다. 겨울에 피어봄을 보지 못하고 지는 꽃이 가문에서 선택된 자 갓 태어나면 그는 자신의 삶을 바쳐 여인에게 옷을 지키고 그녀의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조그 MC 가져와 대신 죽음을 맞이하는 눈명을 짊어져야 했다. 그것이 그들의 숙명이자 가장 숭고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은 서은의 심잔 그러러붙게 만들었다. 여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그녀를 동백아씨라 불렀다. 서은은 비틀거리며 서점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건 민준의 이야기였다. 그의 시한부 인생은 병 때문이 아니었다. 나 때문이었다. 나라는 저주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예고 받은 존재였다. 그가 내게 보여준 모든 친절, 모든 미소, 모든 따스함이 기만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의무감 혹은 저주받은 여인에 대한 동정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배신감보다 더 깊은 절망에 휩싸였다.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네
타인의 생명을 좀먹는 괴물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화실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문을 열자 익숙한 유화물감 냄새와 함께 그 가서 있었다. 그는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든 채 그녀를 보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 서은아 왔어? 마침 새로 시작한 그림이 있는데.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알아와 가슴에 박혔다. 알고 있었군요. 서은이 내뱉은 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준의 미소가 희미하게 굳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시인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서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당신 가문 대대로 나를... 서은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어왔다. 그 책을 봤구나. 민준이 조용히 붓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마치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래 맞아. 우리 가문은 아주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려왔어. 그는 천천히 서은에게 다가왔다. 서은은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송일이 닿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의 용의가 또다시 자신의 수명을 애가로 한 것이라 생각하니 견딜 우가 없었다. 보여줄 게 있어. 민준응은 여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았다. 그리고 스웨터의 목 부분을 살짝 끌어내렸다. 그의 목덜미, 척추가 시작되는 부분 바로 위에 작은 동백꽃 모양의 붉은 반점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디. 아, 그것은 단순한 점이 아니었다. 마치 살아있는 듯 붉은 핏물이고 옆 피어난 꽃집철의 옹보였다.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피의 언약, 그 끔찍한 증거였다. 서은은 숨을 엎드리 마셨다. 눈앞이 아찔했다. 이건 병이 아니야, 숙명이지. 그가 다시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원망의 빛은 없었다. 가문에서 나처럼 이 반점을 가지고 타 애어나는 아이는 너를 만나 너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는 운명을 타고나. 나는 너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서은아. 그의 고백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서은의 온몸을 짓눌렀다. 수백 년의 세월, 수많은 희생,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남자의 예정된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오직 자신 하나를 위한 것이었다.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디야. 그것은 민준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이잔인 한 운명을 만든 세상과 그런 운명의 중심에 서 있는 자 기 자신을 향한 혐오였다. 사랑이 아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낡게 아로웠다. 이건 사랑이 아니야. 당신의 기만이고 당신 가문의 오만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를 비참한 괴물로 만들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그녀는 울부짖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상처받으 기색이 스쳤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서은은 듣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나한테 준 모든 언가짜였어. 당신의 미소, 당신의 위로, 당신이 그려준 내 얼굴까지 전부다. 그건 연민이었어. 동정이었어. 숭고한 희생을 영위하는 자김 안족이었을 뿐이라고. 그녀는 닥치는 대로 잔인한 말을 쏟아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녀의 사랑이 그녀가 처음으로 느꼈던 곳에 오니 한낱 짤짜인 각본에 불과했다는 엔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은아, 제발.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 서은은 비명을 지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 비친 그의 머리 위숫잔에 운 3cm에서 3.9로 바뀌어 있었다. 이 짧은 순간에도 그의 생명은 자신 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역겨운 희생놀이 나는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을 뱉고 화실에 울뛰쳐 나왔다. 등 뒤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가패를 내는 듯 했다. 사랑은 끝났다. 아니 애체 사랑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은은 유령체 오럼 살았다. 휴대폰 전원은 꺼놓았고 직장에는 기약 없는 병가를 냈다. 낡은 아파트의 모든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자신을 가뒀다. 잠이 들면 불타는 궁 거리 꿈을 꾸었고 깨어있으면 민준의 슬픈 눈도 응자가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이 귓게 메아리 쪘다. 네오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을 잊고 사라지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디 받지 않자.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다. 차서은 씨 되십니까? 저는 역사학자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부디 한 번만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문자는 정중했지만 내용은 섬뜩했다. 특별한 상황이라니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호기심보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은은 결국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광화문의 한적 앙카페였다.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는 서은을 오자자리에서 일어나가 볍게 목례했다. 강지훈. 그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지적인 인상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새 오늘 한 구석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샷눈빛이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서은 씨. 그의 목소리는 나직하고 차분했다. 제가 당신을 어떻게 아는지 궁계 우마시겠지요. 서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마주보았다. 무슨 용건이시죠? 강지훈은 쓴 웃음을 지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저는 당신의 저주에 대해 알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차민준 씨와 그 가문에 대해서 오도요. 서은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디. 이 남자는 대체 정체가 뭘까? 그들의 말을 전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숭고한 희생은 사실 당신을 영원히 속박하기 위한 또 다른 형태의 저주일 뿐이 빈이다. 그게 무슨 소리죠?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지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속 아기듯 말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희생으로 당신의 저주가 정말 풀릴까요? 아니요. 그들의 죽음은 당신의 저주를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엄청난 죄책과 물안겨주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 때문에 죽었 애쓰디 않은 그 끔찍한 기억은 당신을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할 겁니다. 당신이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고펴 앵범한 삶을 살 용기를 완전 이꺾어버리는 거죠. 그들은 당신을 구원하는 게 아니비니다. 당신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대대로, 영원히.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민준의 희생이 숭고한 사랑이 아닐 소유 욕과기만으로 가득 찬 족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서은의 혼란에 울극대화했다. 그녀가 민준에게 느꼈던 배신감과 의심이 강지훈이 말로인 해독버섯처럼 엠자라났다.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죠?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서은이다 그쳐 묻자 강지훈의 입계의 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저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 아사간 가문의 마지막 후손이니까요. 서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신, 강지훈은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놀라실 것 없습니다.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돕고 싶습니다. 차민중 가문의 위선적인 희생을 애래맞고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찾도록 말이죠. 저주를 만든 건 제 선조들이지만 그 저주를 푸는 열쇠 또한 제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죽음의 도구에 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강지훈은 그렇게 유유히 카페를 떠났다. 서은은 그가 남긴 명함을 든 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주저앉았다.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 같았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 자신을 위해 죽음을 택한 남자와 그 죽음이기만이라고 속삭이는 남자. 둘 중 하나는 끔찍한 거짓말에 울하고 있었다. 혹은 둘 다일지도 모른다. 서은은 이를 잃은 아이처럼 막막했다. 그녀는 민준의 화실이 있는 연 남동 골목을 정처 없이 헤맸. 차마 그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 그저 그의 세상 근처를 맴도는 앵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디. 며칠 뒤 그녀는 다시 화실 근처를 찾았다. 늦은 밤이었지만 화실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서은은 자석에 이끌리듯 건물 더블 2편으로 향했다. 다행히 창문 커튼이 조금 열려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차에 틈새로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을 멈췄다. 민준이 있었다. 그는 이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다. 얼굴은 병적으로 창백했고 몸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듯. 그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터뜨리었다. 쿨럭쿨럭.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심한 기침이었다. 민준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기침이 잦아들고 그가 손을 떼었을 때 서은은 보았다.
그의 손바닥에 흥건한 검붉은 피를.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휴지로 피에 울 닦아내고는 다시 붓을 들었다. 하지만 붓을 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덜리고 있었다. 서은은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아 애쓰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리 위로 아른거리는 숫자가 보였다. 77. 그녀가 그에게 잔인한 말을 퍼붓고 떠난 집을 과열 흘남짓. 그의 시간은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저렇게까지 만드는 걸까? 서은은 떨리는 시선으로 극악에 우리고 있는 캔버스를 보았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하지만 그림 속 서은은 그녀가 한 번도 지어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온 그녀가 아니라 찬란한 햇살 아래 피어난 꽃처럼 엠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생명을 태워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꿈꾸는, 그가 만들어주고 싶었던 그녀의 이 모습을 던 그 순간 서은은 깨달았다. 강지훈의 말이 틀렸다. 저것은 희망이 아니다. 소유욕도 아니다. 저렇게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누군가의 행복을 그려내는 애 앵위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설며 엉될 수 있었다. 그의 사랑은 의무가 및 나동정이 아니었다. 수백 년의 운명을 뛰어넘는 앤 진심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그런 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잔인한 말로 그의 심장을 헤집고 그의 진심을 매도했다. 후회와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서은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애주저앉았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민준씨.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그에게 다 흘리 없었다. 창문 너머 그는 또다시 피를 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놓지 않고 있었다. 그의 캔버스 위에서 서은은 행복하 긋고 있었다. 현실의 그녀는 어둠 속에서 문에 오져내리고 있는데도 아이러니하고 잔인하며 지독하게 슬픈 밤이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서은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우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시간 감각이 마비된 채 그녀는 창문 너머 희미하게 보인 은민준의 실루엣만을 응시했다. 붓을 등의 팔이 위태롭게 떨리고 이따금씩 터져 나오는 기침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그녀의 심장을 핥히는 듯했다. 무너져 내린 것은 그녀였지만 부서지고 있는 것은 그였다. 그녀의 행복을 위해 그는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가루내고 있었다. 일어서야 했다. 이대로 그를 혼자 두어서는 안 됐다. 후회와 자책으로 자신을 잠식시킬 이간이 없었다. 그에게 가야 했다. 가서 말해야 했다. 미안하다고, 내가 틀렸다고,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거대하고는 우신 것인지 이제야 알았다고. 그녀는 얼음장 같은 손으로 배 옥을 짚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의 화실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있을까? 모든 생각이 뒤엉켰지만 단 하나는 확실했다. 더 이상 그에게서도 망치지 않으리라.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릉 모습을 드러냈다. 익숙한 향수 냄새와 함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 네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이제야 깨달았나 보군. 강지훈이었다. 그는 고서적 냄새 대신 선을 안밤 공기를 두른 채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감정을 읽을 수어 비애쓰는 기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 남자이자 기파괴적인 순애배감 동이라도 한 건가? 아니면 저희 생이 결국 자신을 향한 어시라는 사실에 도취된 건가? 비켜요. 서은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려 나왔다. 지금 그녀의 눈에는 오직 민준 외야 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상관할 일이 아니라니. 아주 깊은 상관이 있지. 강지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사형수 의형장으로 향하는 소리처럼 애무겁고 불길했다. 차민준의 저 어리석은 희생은 결국 우리 가문이 수백 년간 받아온 고통의 연장선일 뿐이니까. 그의 죽음으로 내 저주가 풀리면 우리 가문은 영원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 그 꼴을 내가가 많이 보고 있을 것 같나? 순간 그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서은은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쥐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철 같은 소나귀가 그녀의 팔을 엘거칠게 붙잡았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그가 다른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았다.
그의 손에서 역겨운 약품 냄새가 났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몸에서 힘이 빠져 오나갔다. 차민준의 가문이 널 해방시키려 한다면 난 널 영원히 속박할 것이다. 정신을 잃어가는 서은의 귓가에 그의 속삭임이 악마의 저주처럼 파고 들었다. 네오이 불멸은 이즈리 가문의 부흥을 위한 제물이 돼 엘테니 영원히 끝나지 않는 잿빛찬 으라라에서 나를 원망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그녀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다. 암흑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직전 그녀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것은 엔창문 너머 여전히 자신의 행복한 미소를 깨 우리고 있는 민준의 태로운 모습이었다. 눈을 떴을 때 서은은 차갑고 축축한 돌 바닥 위엔 우워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짙은 향 냄새와 오래된 나무가 썩는 냄새였다. 희미한 촛불 몇 개가 전부 인어두 후 공간은 마치 고대의 제단 같았다. 사방의 벽에는 알아볼 수 없는 긱 외한 문양들이 붉은 물감으로 그려져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폐 불을 짓눌렀다. 깨어났군. 강지훈의 목소리가 동굴처럼 울렸다. 그는 제단 중앙에서 서기 하느씩 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 보자기에 쌓인 오래도 엔목함이 놓여 있었다. 여기 누리 가문의 시조를 모시던 사다 리지하제실이다. 수백 년간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아 온 곳이지. 너희 영혼을 봉인하기에 보다도 완벽한 장소는 없을 거다. 서은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손과 발이 두꺼운 밧줄로 묶여옴 악달싹할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말했잖나. 널 영원히 속박할 거라고. 그 눈목함에서 섬뜩한 흑욤 억당엄과 동백 꽃이 그려진 맑은 족자를 꺼내며 말했다. 내 저주는 차 민중 아문의 피와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 영혈을 끊고 대신 우리 가문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다. 그러면 넌 더 이상 생명을 대가로 유한한 행복을 꿈꾸는 불멸자가 아니라 우리 가문에 예속된 영원한 힘의 외 온천이 되는 거지. 그의 광기 어린 눈을 보며 서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뒤틀린 욕망과 가문에 대한 집착 기만 드러낸 끔찍한 야욕이었다. 그런 짓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 이족제적 희능식은 바로 내게 저줄에 울걸었던 우리 가문의 시조가 직접 남기신 거다. 혹시 모를 배신자, 집차민준의 가문 같은 자들이 나탄 아저주를 풀려고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지. 그는 족자를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붉은 실로 묶인 동백, 꽃과 그 심장을 꿰뚫는 검, 응엄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내 심장의 피 한 방울과 나의 피를 섞어 이 동백에 바치면 언약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아주 간단하지. 절망이 서은의 온몸을 휘감았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의 말대로 영원히 이 잿빛에 산 개가척의 놀이개가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발버둥쳤다. 밧줄이 살갗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씨. 애타게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목소리는 터져 나오지 않았다. 강지훈이 흑요석 단검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녀의 목대 올미를 스쳤다. 걱정 마라. 아프지는 않을 테니. 아주 잠깐이면 끝난다. 그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가 당엄을 치켜드는 순간 낡은 사당의 문이 거대한 웬금과 함께 박살났다. 먼지와 나무 파편이 자욱하게 일어나는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거친 숨을 몰아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롭게 몸을 가누고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지옥의 불길처럼 이글 거리고 있었다. 차민준이었다. 그 손 당장 치워. 그는 한자 힘겹게 내뱉었으다. 그의 머리 위로 보이는 숫자는 97에서 가쁘게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으로 도구의사엔 지혜명은 한계에다 다른 듯했다. 그의 옷은 작업실에서 입고 있던 그대로였고 군데군데 붉은 물과 민지피인지 모래 우럴룩이 묻어 있었다. 강지훈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꼴 좀 보게. 다 죽어가는 송장이 여기까지 기어왔군. 뭘 어쩌겠다는 거지? 내 놈은 지금 숨쉬는 것조차 벅에 오워 보이는데. 민주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자개로 장식된 작은 나무 상자였다. 그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은은한 빛을 내는 하얀 동 백꽃 모양의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놈이 조상이 저주를 만들었다면 우리 조상께 성의 저주를 벨 수 있는 은유일한 열쇠를 남기셨다. 그게 뭐지? 강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대대로 우리 가문의 심장의 피를 먹 자란 월백동백이다. 저주를 정화하는 힘을 가졌지.
민주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다가섰다. 이걸 파괴하면 서은 씨의 저주도 너와 얽힌 모든 악연도 함께 사라질 거다. 강지훈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포로 엘그러졌다. 내 놈 미쳤어. 그걸 파괴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하. 저주와 연결된 내 생명력, 기도 함께 소멸될 거라고. 그게 내가 택한 나 운명이다. 민주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쥐고 있던 월백동백의 엘제단 모서리에 힘껏 내리쳤다. 하지만 쇠약해진 그의 힘으로는 옥부족이었다. 강지훈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그를 밀쳤다. 민준의 몸이 맥없이 날아 가돌벽에 부딪혔다. 기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입에서 선혈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머리 위 숫자가 50으로 곤두박질 쳤다. 민준씨. 서은의 절규가 사당을 울렸다. 강지훈은 떨어진 월백동백 그 발로 짓밟으려 했다. 그 순간 돌벽에 기대서 있던 민준이 마지막 기에 남은 힘을 짜내 주머니에 있던 그 림용 나이프를 던졌다. 날카로운 칼날이 강지훈의 손등을 엘스치며 벽에 박혔다. 강지훈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민주는 다시 몸을 날려 월백돈 기백을 움켜쥐었다. 이걸로 전부 끝내는 거야. 민주는 서은을 보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품고 있던 흑 요석 단검을 꺼내들었다. 강지훈이 저주의식에 쓰려던 바로 그 단검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심장을 향해 단검을 일러 넣으려 했다. 스스로를 제물로 삼아 저주를 끊으려는 것이었다. 안 돼. 서은이 외쳤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강지훈이 옆에 있던 NCO대를 휘둘렀다. 묵직한 촛대가 민준의 등을 강타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준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의 손에서 월백동백과 단검이 동시에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그의 머리 위로 보이던 숫자가 미친 듯 이유동치더니 마침내 15라는 절망적인 숫자에서 멈춰 섰다. 강지훈은 지명상을 입은 민주 늘 버려두고 월백동백을 집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사당 밖에서 여러 사람의 외침과 엘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이 이곳으로 오기 전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당황한 강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은을 한번 노려보더니 사당이 다른 쪽 비밀 통로를 통 헤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적이 흘렀다. 서은은 밧줄을 끊기 위해 밟아 둥쳤다. 마침내 낡은 밧줄이 그녀의 몸부림을 이기지 못하고 끊어졌다. 그녀는 넘어져 피를 흘리고 애쓰는 민준에게 미친 듯이 기어갔다. 민준씨, 민준씨, 정신 차려요. 그의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끈에 오질 듯 미약했다. 눈은 희미하게 풀려 초점을 잡지 못했다. 그의 머리 위에서 아른거리는 숫자 15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서은은 그의 뺨을 감쌌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천이 그녀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파고들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녀가 그를 밀어내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상처 주지 않았더라면,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게 하지 않아 애쓰더라면 후회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때 희미한 온기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민준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은의 울음이 멎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후회하고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애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 오랜 시간이었다. 그의 남은 15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가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운명에 끌려다니며 슬퍼하고 절망하는 대신 자신의 의지로 사랑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서은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쓰러진 그의 얼굴을 두 손에 우로 도중하게 감싸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심과 모든 것을 내던진 사랑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부서지기 쉬운 유리 조각을 다루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어루만지듯. 괜찮아요. 이제 과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 아고 단단했다. 당신이 내게 남은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내가 당신에게 남은 세상을 줄게요. 그녀는 그의 귓게 속삭였다. 당신의 남은 15일, 아니 우리의 남은 영원. 내가 당신 생에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순간으로 만들어줄게요. 약속해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저주받은 불며 엘자가 아니었다. 한 남자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운면 꽈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인이었다. 기적적으로 민주는 의식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그의 상태를 서 엘에 명할 수 없었다. 모든 장기가 급격히 소해약해지고 있었지만 그는 이해할 정도의 편곤함을 우지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여마음이 운비를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은에게는 그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이 아니라 15일이라는 눈부신 시간이었다. 우리 여행 갈까요? 병실 침대에 기대 앉은 민준에게 어은이 물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다. 당신이 가고 싶었던 곳, 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 다 해요 우리. 민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버킷리스트가 있긴 한데 너무 많아서 15일 안에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의 농담에서 은도 마주 웃었다. 웃음 사이로 눈물이 비쳤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애틋함과 사랑이 만들어낸 결정체였다. 그들의 첫 번째 여행지는 옹동진이었다. 밤 기차의 덜컹거리는 진동은 아늑한 자장가 같았다. 서은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다했고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은경들 속에서 그들은 서로 의용이에 의지해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릴 적 꿈, 좋아했던 만화 영화, 첫사랑의 풋풋한 이어까지. 그들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 서로가 없었던 과거의 빈틈을 채워나가는 듯했다. 동이 트기 전 그들은 해변에 나란히 앉았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맞닿은 어깨는 따뜻했다. 수평선 넘어가서 서해불개물 들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색을 다 품은 듯한 안검한 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솟아올랐다.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 던 민준의 머리 위로 보이던 15라는 숫자가 15로 바뀌는 것을 보았지만 서은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아름답다. 민준이 속삭였다. 너처럼.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남산타워였다. 주말을 맞아 타워는 사랑을 속삭이 능연인들로 가득했다. 그들 사이에서 서은과 민준은 조금은 특별한 연인이었다. 서은은 일부러 더 발긋고 더 큰 소리로 떠들었다. 민준이 자신의 쇠약함을 의식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다른 연인들처럼 엘쇠를 하나 샀다. 작은 노란색 자물쇠였다. 매직펜을 든 민준이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다. 서은은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옵쳤다. 내가 쓸게요. 그녀는 펜을 받아들고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나의 영원. 차민준 돈딸. 나의 모든 순간. 서은. 민준은 흑을 귀를 가만히 들여 다보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랑의 맹세대 우리 걸린 철조망에 그들의 자물쇠 애를 걸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시간은 영원히 그곳에 박제되었다. 전망대에서 내려오는 길, 민준이 갑자기 위청이며 가슴을 우여잡았다. 터져나오려는 기침을 참으려 해 쓰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은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주며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따뜻한 물을 건넸다. 괜찮아, 치온천이. 그녀의 침착함에 민준은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숫자는 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들의 버킷리스트는 거창하지 않았다. 함께 장을 봐서 서툰 솜씨로 전 역을 만들어 먹기, 늦은 밤 아무도 없는 놀이터에서 그 내를 타기,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며 함 끌고 웃기,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그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들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매 순간 더욱 깊고 단단해졌다. 어느덧 그의 숫자가 5로 줄어든 날 밤, 그들은 민준의 작업실에 있었다. 공기 중에는 유화물감과 테레빈 유냄새가 가득했다. 사방에는 온통 서은을 그린 엠들이 걸려 있었다. 슬픈 표정의 서은, 무심한 표정의 서은, 그리고 눈부시 긋고 있는 서은. 그 그림들 속에서 그녀는 수천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낡은 소패 나란히 누워 천장에 매달린 백열등을 바라보았다. 후회 안 해요? 서은이 조용히 물었다. 나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
민준응은 여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대답했다. 후회 단 한순간도.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내 삶은 그저 가문의 숙명을 기다리는 무채색의 시간이었을 거야. 넌 내 잿빛 세상에 떨어진 유일한 N색이었어, 서은아. 너로 인해 내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가졌는데 어떻게 후회를 하겠어. 나는 당신에게 죽음을 줬어요. 아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별처럼 빛났다. 넌 내게 죽음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줬어. 영원히 사는 것보다 단 하루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네. 운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가르치어줬지. 그러니 미안해하지마, 절대로. 그의 말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려낼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희미하지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살아있다는 증거,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그들은 그렇게 밤새도록 서로를 울끌어안고 있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어떤 연임, 오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창틈으로 새벽의 푸른빛이 스미 얻을 때까지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내 웃기며 마지막 밤들을 보냈다. 그의 남은 날이 3일로 줄어들었을 때 민주는 붓을 들었다. 서은은 그의 건강이 걱정되어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것만큼은 꼭 완성해야 해. 나의 마지막 작품이자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그는 며칠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각혈을 하다가도 손이 떨려 붓을 놓치다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서은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수건을 적셔주고 약을 챙겨주며 그를 지켰다. 그의 생명이 캔버스 위로 오름게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경이로웠다. 그는 지금 자신의 영혼을 그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숫자가 2를 가리키던 날 오후 그는 붓을 내려놓았다. 완성됐어.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성취감과 평고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서은에게 이제를 돌려 그림에 울보여 주었다. 그림을 보는 순간 서은은 숨을 멈췄다.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알짝 웃고 있는 민준과 그의 곁에서 수줍은 듯하지만 더해 몹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서의 운자신이었다. 배경은 처음 만났던 덕수구 앵돌담길이었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이 현실의 자신과 미묘하게 달랐다. 내 머리카락. 서은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림 속 그녀의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었다.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알짝 웃고 있는 민준과 그의 곁에서 수줍은 듯하지만 더해 몹시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는 서의 운자신이었다. 배경은 처음 만났던 덕수구 앵돌담길이었고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그림 속 자신의 모습이 현실의 자신과 미묘하게 달랐다. 내 머리카락. 서은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림 속 그녀의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었다.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은색이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모습처럼. 왜? 은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녀 갓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디. 민준응은 여의 손을 잡고 부드러 비계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 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우리 가문의 선택된 자는 가끔 시간을 뛰어넘는 순간을 보게도 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엿보는 거지. 그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어느 날 꿈에서 봤어. 아주 먼 미래의 너를. 넌 혼자였지만 외로워 보이지 않아도 햇살 좋은 툇마루에 앉아 낡은 앨범을 보며 웃고 있었지. 그때 내 머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은색이었어. 서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저주를 푼에 운 것을 넘어 저주가 풀린 후 그녀가 살아갈 평 범하고 아름다운 미래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녀에게 선물하고 싶었던 것은 불멸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네 운유한 한 삶의 축복 그 자체였다. 그림 제목은 나의 영혼에게. 야, 민준이 속삭였다. 내가 함께하지 못할 너의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불행하지 않기를, 외롭지 않기를. 내가 주지 못한 평범한 행복들을 언젠가 꼭 누리기를 바라는 내 마지막 기도야.
그는 이미 그녀의 미래를 보고 그 미래까지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가장 위대한 사랑 귀고백이었다. 민준의 숫자가 마침내 1이 되었다. 그날 아침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고 푸르렀다. 민준은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아 보였다. 그는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면서 은에게 말했다. 우리 산책할까? 어디를요? 덕수궁돌 담길.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 그곳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고 싶어. 그의 마지막 소원이었다. 서은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장 예쁜 원피스를 꺼내 입고 그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 두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준비하는 연인 채 오럼. 그들은 설레고 애틋한 마음으로 입을 나섰다. 덕수궁돌 담길은 한적했다. 바닥에는 노랗고 붉은 낙엽들이 웅단처럼 깔려 있었고 그들이 걸을 때마다 바삭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났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었다. 휠체어액이 된 민준의 몸은 거의 애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서은은 그의 어깨를 감싼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용기, 이 감촉,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벤치에 날아 앤히 앉았다. 그때처럼 그는 그녀의 옆모습을 가만히 알아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호기심 어린이의 온감이 아니라 세상을 다 담은 듯한 깊고 편곤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은아, 그가 나지막이 불렀다. 내 잿빛 하늘에 유일한 동백꽃이 되어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길고 어두운 겨울을 끝내주고 찬란한 봄을 선물해줘서 당신은 내 기적이었어요. 민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마치 긴 여행에 지쳐 잠시 쉬는 사람처럼 편안해 보였다. 조금만 이렇게 있을게. 잠시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서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기 위해 그녀는 돌처럼 굳어 그의 무게를 우론전히 받아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의 머리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빛나되 온 숫자 1이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한 반딧불처럼 엠스르륵 빛을 잃고 사라졌다.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고통의 흔적도 없었다. 그는 그저 깊고 평화로운 잠에 빠진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남아있었다. 서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다. 눈물이 한 방울 흘러 그녀의 손대 웅이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가슴속에는 슬픔보다 더 큰 무엇 은가가 가득 차올랐다. 그것은 그가 남기고 간 사랑의 무게이자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에 옷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에게 유한한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그녀의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아 움쉬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그림을 떠올렸다. 은색 머리카락을 한 채 평화로 비긋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그래,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가 그려준 미래를, 그가 선물한 영원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끌어안고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 먼 훗날 자신도 아름다운 은발의 할머니가 되어 어그를 다시 만나는 날 웃음 여말해줄 수 있도록. 당신 덕분에 내 삶은 모든 순간 이눈부셨다고. 당신이 나의 영원이었다고. 첫눈이었다. 소리 없이 내려와 잿빛 도시를 하여 캐지워가는 눈송이들이 덕수궁 돌담길 위로 흩날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두터운 솜이 불알아 애잠든 듯 고요했다. 서은은 그 정막 속에서 제 심장이 울리는 소리만을 들었다. 품에 안긴 민주는 몸은 열에 들뜬 아이처럼 뜨거웠지만 그 숨결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그의 생명이 그녀의 눈앞에서 마지막 불꽃을 타 으고 있었다. 민준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초점을 잃은 그의 눈동자가 허곤 그램에다 겨우 그녀에게 닿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조금 더 세게 끌어안았다. 뼈에 으스러질 듯한 힘이 아니었다. 부서지기 쉬운 유리그릇을 다루듯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여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그의 메마른 입술 익은 여의 귓겟에 오달싹였다.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고 스며든 그의 목소리는 거의 바람소리에 가까웠다. 서은아, 나의 영혼은 너였어.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머리 위에서 위태롭게 깜박이더 붉은 숫자 1이 스르륵 마지막 빛을 잃고 니어 으로 바뀌었다. 그를 단단히 붙들고 있던 팔에 오힘이 빠져나갔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들듯이 뜨거웠던 그의 몸이 거짓말처럼 엄차갑게 식어갔다.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를 파고드는 죽음의 냉기는 너무나도 선명해서
서은은 자신의 살같이 함께 얼어붙 능엇 같았다. 그는 말이 없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희미한 미소를 입게 남긴 채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귀가 아닌 영혼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서은의 몸을 수백 년간 올가매대 온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졌다. 그것은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박혀있 덩어대한 가시가 뽑혀나가는데 우탄, 격렬한 해방감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밤의 장막을 찢고 쏟아지는 눈송이들을 순간 다이암, 온드가루처럼 반짝이게 했다. 빛이 잦아들 자세상은 다시 원래의 오요를 되찾았다. 하지만 서은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뺨을 타고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눈물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감정 없는 겁대기가 흘리던 공허한 눈물이 아니었다. 심장이 터질 듯한 슬픔과 가스, 엠벅창 암사가 뒤엉켜 끌어오래 운 살아있는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길가의 상점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칠흑 같던 머리카락이 마치 잉크 가물에 번지듯 뿌리 붙어서 서희은빛으로 변하고 있었다. 한 올 한 올 죽어있던 검은 색이 생명의 엘가지는 색으로 다시 태어났다. 팽팽하기만 하던 눈개는 간에 우달한 세월의 흔적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의파문처럼 부드럽게 새겨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얼굴처럼 바라보았다. 이것이 유한한 존재의 모습이었다. 늙고 변하고 마침내 사라질 존재의 증거였디야. 그 깨달음이 온 몸을 덮치는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목구멍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호의 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민준을 잃은 슬픔의 후 인물이자 마침내 인간이 되었다는 축복의 후 인물이었다. 수백 년의 고독과 저주가 씻견 아가는 정화의 눈물이었고 그를 위해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주지 못했다는 회한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울었다. 하얀 눈이 그들의 위로 쌓여 거대한 하나의 무덤을 만들 때까지.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서은은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다. 아침이면 쑤시는 무릎을 주무름이 어잠에서 깼고 돋보기를 쓰고 신문의 자긍을 이를 읽었으며 손주들의 재론 개소리 내어 웃었다. 그녀는 유한한 삶 속에서 수만의 운만남과 헤어짐을 겪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 로움과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때 오나보내는 아픔을 온몸으로 배웠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얼마 나눔부식의 소중한지를. 영원이라는 형벌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 없다. 따스한 봄볕의 감사함, 시들지 않는 꽃이 무의미함, 그리고 언젠가 끝이 있기에 더욱 찬란하게 타오르는 사랑의 가치를 민주는 그녀에게서 영원을 앗아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녀에게 영원보다 훨씬 더 이한 찰나의 아름다움을 선물한 것이었다. 잿빛 하늘 같던 그녀의 삶에 그는 피처럼 붉고 선명한다 하나의 동백꽃을 피우고 떠났다. 그리고 또다시 첫눈이 내리는 어느 겨울날 꼬부랑 할머니가 된 서은은 집한 기에이지의 작은 갤러리를 찾았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익숙한 유화물감과 오래된 종이나 엠새 가그녀를 맞았다. 갤러리가 장 안쪽 가장 따뜻한 조명이 비추는 곳 액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나의 영혼에게. 그림 속에는 여전히 27임 인준이 세상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세워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가 그토록 그려보고 싶어 했던 는발의 서은이 평화로운 얼굴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림 속의 젊은 자신과 거울에 비친 늙고 주름진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녀는 웃었다. 눈물이 그렁한 더없이 행복한 미소였다. 그는 보았던 것이다. 그녀가 살아낼 미래의 모든 시간의 그가 없는 세상에서 그녀가 지켜 오늘 행복의 모든 순간을. 서은은 주름진 손을 뻗어그림 송민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차갑고 거친 캔버스의 감촉 아래 그 용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에서 수십 년을 묵해 오온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너무나 작아서 오직 그림 속 그에게만 들릴 것 같아 운 목소리였다. 나도 당신이 나의 영원이었어, 민준아. 그녀는 그림 옆에 놓인 낡은 애 조용히 몸을 기댔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여전히 새사 그하얗게 덮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형벌 같았던 삶의 끝에서
그녀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갈 시간임을 직감했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깊은 안도감만이 가슴에 울채웠다. 서은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로 그림 속 민준의 찬란한 미소가 아질 안기처럼 피어올랐다.